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엿새 뒤면 꼭 10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남북 평화협력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김 전 대통령의 삶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마련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1997년의 김대중 대통령 모습에서부터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모습까지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모 행사가 김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는 18일을 전후로 잇따라 열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혹독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민족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했던 그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학술대회가 16일 예정돼 있고, 광주 시민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었던 김 대통령에게 바치는 추모 음악회도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음악인들이 17일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추모식과 황석영 소설가의 특별 강연이 서거 10주기인 18일 진행됩니다. 기성세대와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김대중을 함께 공유하고 김대중의 철학과 사상, 김대중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 김대중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는. 민주주의 앞에선 투사같이 싸웠고 남북 화해 앞에선 이념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속개돼 시민들의 헬기 사격 증언이 이어집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늘 오후 속개되는 전두환 씨 재판에서 80년 5월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 등 시민 4-5명이 증인으로 나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14명의 시민이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 등을 진술했고, 전 씨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 광주 일선학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의회에서 전남공업고등학교와 서진여고, 상일여고 등이 개학을 한 뒤 불매 운동을 하거나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광덕고 학생들은 방학식에서 일본 학용품 버리기 퍼포먼스를 연출했고, 광주 특성화 마이스터고 교장단도 실습 기자재 등에 일본 제품을 쓰거나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현재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고요.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중국 칭다오 부근까지 북상해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가로지르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겠지만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하늘에는 태풍으로 인한 비구름대가 위치해 있고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어서 빗줄기도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 6시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회식이 어젯밤 진행됐습니다. 남부대학교 특설무대에서 열린 어제 개막식에는 각국 선수단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시립국악관현악단의 학춤과 타악협주곡 등 남도를 대표하는 전통 공연을 만끽했습니다. 마스터즈 대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됐지만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경영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경영 경기가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남부대학교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경영 종목에는 세계 각국에서 3천여 명의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자인 93살 아마노 토시코 씨는 내일 자유형 경기에, 한국 선수 가운데 최고령자인 81살 조은영 씨는 15일 자유형 50m 경기에 참가합니다. 신안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보석 같은 절경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으뜸이던 몽돌 해변이 심하게 훼손되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홍도. 가파른 섬마을 언덕을 올라 골짜기를 지나면 홍도의 비경이 기다립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른 망망대해가 펼쳐지고 길이가 1km나 되는 몽돌 해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세파를 견디고 적응해온 둥근 돌들이 옹기종기 모여 돌밭을 일궜고 그 사이로 사그락거리는 파도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하늘빛과 물빛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바위들도 이렇게 멋있는 모습은 제가 솔직히 처음인 것 같아요. 홍도의 명물인 몽돌 해변은 그러나 옛 모습을 하나둘 잃고 있습니다. 작은 몽돌들은 파도에 쓸려 빠져나갔고 호박 크기의 큰 돌만 남았습니다. 수심도 깊어지면서 해수욕장 기능을 못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20여 년 전 섬 북쪽에 쾌속선 선착장을 추가로 하나 만들면서 이 일대 바닷물 흐름이 바뀐 뒤부터 생겨난 현상입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북쪽 선착장을 철거해 몽돌 해변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보강 공사가 진행된 남쪽 선착장의 대부분의 배들이 접안하면서 북쪽 선착장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북방패제가 그 실효성이 없어져가지고 그 해수욕장을 원래 썼던 데인데 자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면서 해수욕장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항만 당국은 북쪽 선착장 철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라. 네. 그럼 이제 철거를 하더라도 기본 계획에서 철거된 것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철거를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이자 가고 싶은 섬인 홍도. 그 안에서도 보석인 몽돌 해변이 돌밭을 거닐고 해수욕을 즐겼던 그때의 옛 모습을 되찾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제1회 섬의 날을 기념해 열린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에 사흘 동안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8월 8일이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제정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과 사흘 동안 목포 일대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전국에서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처음으로 열린 섬의 날 기념식이 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등 8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장관들을 교체한 성격이 강한데요. 이계호, 진선미, 유영민 장관 등이 교체되고 새로운 인물이 지명됐습니다. 대선 전문가 포럼 등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는 점도 이전 개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임기 중반 최악의 한일 갈등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단행된 중급 규모의 개각의 국정 운영 메시지는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다만 교체된 사람보다도 강경화, 정경두 그리고 정의용과 같은 외교 안보 라인을 재신임했다라는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더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었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도 될까요?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심장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정수석을 지냈던 인물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단순히 검경 개혁 측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그리고 조국 수석에게 투영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조국, 윤석열 트윈타워 체제의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검찰개혁, 법무부 내의 탈검찰화 등도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자칫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네. 아마도 조국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기영 과기부 장관 내정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일 갈등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거론됐었는데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오늘이 있게 만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 출신, 개발자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부품 국산화가 한일 갈등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데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당시에 내걸었던 반도체 소재 개발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을 철회해야 되는데 이 모순들을 신임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장관으로서 풀어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미 대사와 차관급 인사도 단행이 됐습니다. 이 주미 대사 교체를 통해서 미국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우선 이수혁 장관 후보자의 경우 문정인 안보 특보와 유사한 경력을 걸었던 외교관 출신자인데요. 북핵 6자 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자로서 북미 그리고 남북 회담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실무 경력이 일단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과의 협상을 최일선에서 지휘했던 경험을 통해서 남북 미 3자 회담 구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 회담 구도로 지금 대북 문제, 북핵 문제가 가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에서 나름 북한과 미국 사이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정인 특보 지명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기피한 거 아니냐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주권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외교관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외교의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미국 측의 외교적인 지나친 내정 간섭으로 비추는 것은 적절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관급 인사들은 앞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지명자들이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8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번 개각은 조국 청문회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것처럼 자칫 맥빠진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4가지 쟁점인데요. 특히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서울대 복직과정에서 폴리페서 논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는데요. 이게 요란하긴 한데 실제 이것이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도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순천 음주 운전 나무다리 추락, 학과 신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순천 음주 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인근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로 진입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로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오던 50대 3명이 숨졌습니다. 27살이 음주운전해서 아주머니들 돌아가셨대. 진짜 술 먹고 운전하지 마. 위험하다. 대부분 사고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하루속히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바랐습니다. 요즘 더위를 피해 산과 계곡 등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무등산 계곡 나무다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무등산 자락의 한 계곡에서 69살 한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나무다리와 난간을 잇는 못이 부식된 점을 토대로 한 씨가 난간에 기댔다가 3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래된 곳 가면 안 되겠다. 항상 조심해.
서로 등산할 때 조심하자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한편으론 시설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관리 책임기관을 크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호남대학교가 내년부터 새로운 학과를 개설해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과일까요? 내년부터 호남대가 새롭게 선보이는 학과는 e스포츠 산업학과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로 사회의 변화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특히 e스포츠 산업학과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학과로 개설되는 겁니다. 너의 미래다. 전과해라. 가고 싶은 과가 생겼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새로 생기는 학과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놀이공원 매표소 앞 나무가 쓰러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놀이공원 매표소 앞 나무가 쓰러지며 관람객을 덮쳐 5살 김 모양의 다리가 골절되는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돌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진 것 같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쓰러졌던 고령의 미국인 선수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미국과 호주의 수구경기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미국 수구선수 70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협심증과 동맥경화 지병이 있었던 A씨는 25년 전에도 같은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4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태국인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신안군 자은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행인 4명을 치고 도주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3차례나 군수를 역임했던 박병종 전 고흥 군수의 잇따른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과 더 철저히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4기부터 3선 군수를 역임한 박병종 전임 군수. 12년 재임 기간을 마치고 퇴임한 박정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의혹과 이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작은 재임 시절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유목의 가짜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3월 광주지법은 윤봉길 유목이 가짜라고 최종 판결했고 소송 당사자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물론 가짜 유목을 매입할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박정 군수는 궁색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박 전 군수를 향한 사법당국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고흥수변 노을공원 토지 보상 의혹과 고흥 썬밸리 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중심에는 박 전 군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군수와 당시 군 담당 공무원까지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감사원의 고흥 동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현재 제기된 의혹 사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마녀몰이식 진정과 투석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정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놔둬야 되는데 제가 아주 어려운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저를 지금까지 공격을 했죠. 구속돼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현실이죠. 전임 군수 의혹이 지역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역사회 내 일부 여론에 대해 시민사회는 그럴수록 더욱 명명백백하게
하나하나 의혹을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청산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은 결코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고흥에서 어떤 의혹 사건이 있어도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어요.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 대한 잇따른 비리 의혹과 지역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 이 논란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어지고 첨예하게 양분된 지역 정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4.19 혁명에 참여한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앓다가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실종 26년 만에 가족과 만났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19 혁명 참여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앓다가 지난 1993년에 실종됐던 78살 정모 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26년 만에 상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정 씨 가족의 신고로 전국 무연고자 시설을 탐문해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무연고자 시설에서 정 씨를 찾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국가유공자인 정 씨와 가족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지방보훈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고요. 제9호 태풍 렛기마는 중국 칭다오 부근까지 북상해 있습니다. 9호 태풍 렛기마가 우리나라에 근접해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겠고요. 태풍의 가장자리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태풍으로 인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태풍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빗줄기도 점점 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와 해남의 낮 기온도 31도, 강진과 완도는 30도로 전망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와 남해사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다시 34도 안팎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